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많은 세무사들이 안 하고 있고 놓치고 있어요. 혼자하면 생고생, 함께하면 성공개원. 성공닥터는 원장님들의 성공적인 개원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장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세무 관련된 부분을 나이스텍스 천종욱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장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던 부분인데요. 사실 저도 개인사업자였을 때 성실 대상으로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세무사에서 이틀 정도 남겨놓고 그 많은 세금을 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성실신고 단계까지 오셨다고 하면은 굉장히 세율 구간이 높은 그런 구간의 과표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까지 내시는 원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신고 기한 마지막 주 며칠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세금을 듣는다고 하면은 낼 돈 준비도 안 돼 있고 굉장히 막막하고 답답하십니다. 그러면 나이스텍스에서 이렇게 과표 구간이 높은 원장님들에게 종합소득세에 대한 사전 안내 시스템을 안내해 주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 달입니다. 6월 말까지. 내년 6월 달에 내시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최소 10개월 전부터 사전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상반기 매출, 매입, 지출 등을 분석해서 그걸 근거로 1년치 예상 손익을 만들어서 원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한 세금 안내만 해드리면 되는 건가요? 세금 안내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로 연 손익 계산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지출은 되었지만 비용 처리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원장님들 이야기해서 의료사고 배상보험이라든지 카드사 수수료, 워크숍비도 있을 거고 학회비, 협회비, 경조사비 이런 것들 지출은 되었지만은 소통을 통하지 않으면 누락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손익 보고를 통해서 찾아내게 됩니다. 혹시 그러면 가족들하고 같이 갔던 여행이나 네. 이런 부분들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동작구만 밑장빼기냐? 가족들하고 간 것들은 사실 안 됩니다. 워크샵이나 출장 이런 형태로 가셔야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또 이렇게 좀 상황을 잘 만들어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예, 무거운 삭제. 두 번째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라는 걸 통해서 세금을 감면받고 세액공제받고 세금을 내시게 되는데 고용증대 세액공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시키면 세금 빼줄게 종합소득세에서 이런 건데요. 만약에 청년을 한 명 뽑으면 한 명당 1,450만원 공제를 해줍니다. 세금에서 1,450만원을 공제해준다는 거는 비용으로 따졌을 때 얼마만큼의 비용을 있어야지만 1,450만원 세금이 줄어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오, 그러네요. 예, 얘는 2년 동안 그 고용을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만 하면은 2년 동안 추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3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근소하게 유지가 안 돼서 못 받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5명이 늘어나서 5명에 대해서 받았는데 도중에 한 명이 퇴사를 한 거죠. 한 명이 퇴사를 했고 뽑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2달 동안 뽑히지가 않았어요. 이게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12개월 중에 2달이 한 명씩 해가지고 2명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0.16명이 감소된 걸로 나와요. 0.16명 감소로 인해서 받을 수 있었던 5명이니까 곱하기 1,450 하면 7,250만 원이거든요. 엄청 크네요. 예, 그거를 2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날라가거든요. 2달간에 한 명 공백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안내 받으셔야 돼요. 이 5명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유지될 거라는 거를 원장님과 소통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돼요. 왜냐면 그 확인이 안 돼서 7,250만원 2번 날아가는 상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금액인데요. 세 번째로 투자세액 공제라는 부분이에요. 투자세액 공제는 제조업들 시설 투자해라. 그러면 투자한 금액의 10% 세액 공제 빼줄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 메디칼 쪽에서는 시설 투자가 뭐냐? 뭔 것 같아요, 대표님? 인테리어. 아, 인테리어는 아니고 의료 장비. 네. 그게 창피하잖아.
메디컬 쪽에 개인사무실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의료 장비. 그쵸. 의료 장비를 사게 되면은 투자한 걸로 보고 거기에 10% 종합소득세에서 빼주게 되는데,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지역 같은 경우는 의료 장비를 할 때마다 받을 수는 없어요.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연구를 통해서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많은 세무사들이 안 하고 있고 놓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도 관심이 없게 되고. 근데 원장님한테 이러한 정보를 드리고 원장님이 의료장비를 샀을 때 그럼 저희는 그 요건 검토를 해서 사전에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용 증가와 관련된 해제 혜택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손익 보고를 원장님한테 하러 갈 때 인건비 명단을 뽑아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투자세액공제 의료장비 같은 경우도 리스트를 뽑아서 가져가고, 직원 인력 현황도 뽑아서 가져가면서 추가적으로 세법을 통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 인원인지를 체크를 같이 하거든요. 육아휴직 복귀자라든지 경단료 채용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뭐 수백에서 또 기천만 원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10개월 전부터 소통을 통해서 찾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